네, 서울 강동을의 이혜식 의원입니다. PPT 좀 올려주세요. 우리 김영환 지사님 선거 공보인데 기억나시죠? 그때 당시에 그 재난 안전과 관련된 공약이 있었습니까? 공보에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눈이 좀 번쩍 띄었는데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완화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공약이었더라고요. 재난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공약이 없는 단체장의 공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 PPT. 2023년 3월 30일 날 대형 산불이 제천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술자리를 가지셨는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됐죠. 근데 그 지사님이 이제 이게 논란이 되고 나서 기자들이 뭐 이렇게 한번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음, 어제 산불 현장에 직접 가면 여러 가지 혼선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됐다. 현장에는 안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냥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난 현장에 가지 않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오송 참사 당일날의 행적, 그리고 그 전날의 행적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죠. 그다음 PPT. 그 오송 참사 전날, 그러니까 7월 14일 날이에요. 오후 4시 40분에 재난 대응 3단계가 발령이 됩니다. 근데 재난 대응 3단계가 발령이 되면은 여기 충북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보면은 도지사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해 확산 방지, 조기 수습을 위한 특별 지시를 내리는 등 비상 상황에 즉각 대비할 태세를 갖춰야 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서 피해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PPT. 우리 지사님께서는 그 당일날 14일입니다. 오전 7시 10분에 들어오셔서 현안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11시 46분에 나가세요. 아마 점심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오후 2시에 충북과학기술혁신원 특강, 오후 7시에 도정현안 전문가 자문, 그리고 10시 51분에 들어오는데, 청사에 들어오는데 불과 이 10분 정도, 15분 정도 있다가 나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차가 들어오는 시각과 차가 나가는 시각이 찍혔는데 결국 재난 상황 점검 회의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회의를 10분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날의 행적도 그렇고, 그리고 너무나 잘 알려진 이 일이지만 오송 참사 당일날도 지금 아침에 그 지사께서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논란이 지금 되고 있고, 이현희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전혀 상황을 모르고 원류가 좀 걱정되는 괴산댐으로 갔다, 이게 지사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도 뭐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괴산댐으로 행선지를 잡은 것은 아니었고 드림파크를 원래 가려고 했다. 이런 보도들이 또 있었죠. 그리고 최초 그 오송 참사 현장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난 뒤에, 그런 뒤에도 바로 오송으로 가지 않고 다른 지역을 둘렀다가 또 점심 먹으러 갔어요. 점심 때 뭘 드셨죠? 그때 뭐 짜글인가 뭔가 드셨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여유를 부리다가 결국은 오송 참사 현장에는 4시간 35분이 지난 1시 반경에 도착을 하죠. 기억나세요, 지사님? 이런 행적으로 봤을 때 그 전날 행적도 그렇고 그 뒷날 행적도 그렇고, 그리고 평소에 재난과 관련된 어떤 뭐 사고가 터진다든지 하면은 그 재난을 바라보는 태도, 도지사님의 그 태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납득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과연 그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과연 온당한 태도인가? 그렇다면
그 당일날 오송 참사 당일날 적어도 상당히 이런 시각에 이 사고에 대한 참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직하고 또 그것을 애써 이렇게 모른 척하고 딴 데 들렀다가 현장에 이렇게 늦게 도착하는 것은 결국은 이 참사에 대한 너무 안일한 태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찍 가서 뭐 이렇게 득될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아닌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좀 하면. 너무나 많은 일을 정리를 하셔서 한꺼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충북의 재난 상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가 1622km를 관할하고 있고 또 중대재해 처벌과 관련된 업소만 480곳이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오송에만 내린 것이 아니라 충북 전역에 내렸습니다. 계산댐의 원류라는 것은 댐이 방류를 시작하고 난 뒤에도 댐이 넘치는 일인데 우리는 그때 계산댐이 붕괴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7,000명이 대피된 상황이었습니다. 충주시장은 충주시가 이 수몰될 것을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드림파크를 가다니 그거 말이 될 법한 일입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원래 계획은 아니 계산댐이 없었고 계산댐으로 갔고요. 거기 여러 일정이 다 있고 그것이 다 경찰에 제출되었고 조사 과정에 확인되었고요. 또 그런데 그 의원님께서 그런 것을 저도 지난번에 재난 질의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계산댐 주변에 우리 지산이 땅이 있어가지고 땅도 거기는 접근이 어려운 곳이었고요. 거기 다리가 붕괴가 되고 그리고 달천강이 넘치는 상황이 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계산댐이 정말 화근이 되는 지금 현재로 보면 유형 면적이 소양강의 4분의 1이면서 실제 물구덩이는 19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정말 취약한 지역입니다. 거기가 만약 넘치게 되면은 충주 지역이 수몰되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간 것이지. 네. 오송 궁평차도에서 그런 네. 사고가 일어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데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정해서 저를 비판하시게 되면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